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67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부질없다는 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질없다. 부질이 한자인가? 한자 아닙니다. 네, 한자로 쓰지 않습니다. 네, 사실 우리 영상은 한자 이야기, 또 낱말 이야기, 이 낱말 중에서도 한자 낱말만 사실은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우리말, 토박이 말은 제가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특별히 제가 부질없다는 말을 가져와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뒤에 한자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만 부질없다는 말 자체는 순 한글로 쓰는 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되는 것으로서 담금질을 한다. 예, 대장간에서 담금질을 한다. 또 단근질이라는 비슷한 말이 또 있죠. 네. 그리고 단련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금질과 단련한다는 것과 부질하고는 상관이 있는 얘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질없다는 한자가 없습니다. 대수롭지 아니하거나 쓸모가 없다. 야, 다 부질없는 짓이야 하면 뭐 큰 대수가 아니야. 그리고 쓸데없어. 쓸데없는 것이야. 그때 우리가 가끔 씁니다. 부질없다. 네. 그래서 부질없이 울기만 한다. 뭐 별일 아니다. 참 해봐야 별 공이 안 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부질없다. 그럼 이 말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불질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힌트가 되겠죠. 불질이 변해서 부질로 됐다. 불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 불놀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진 사전에 나온 하나, 아궁이 따위에 불을 떼는 일이 불질이다. 그렇죠. 불을 떼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장간에 가면 뭐 녹그릇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철물을 가지고 녹여서 주물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게 공장의 대장간이죠. 거기에는 꼭 불질을 해야 됩니다. 풀무질을 하죠. 그래서 온도를 굉장히 높입니다. 그게 불질인데 그러한 대장간을 부질간이라고 합니다. 자, 간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질하는 곳이다. 그래서 그 대장간을 얘기한다. 결국 부질 없다는 것은 불질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불질을 해야 되죠. 대장간에서 불질을 하지 않으면 쇠가 단단하게 되지 않습니다. 불질을 해가지고 쇠를 충분히 녹여서 또 찬물에 담그고 또 그걸 다시 불에 이렇게 불려서 또 담그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단단한 쇠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불질을 하지 않는 것, 그러면 그렇게 만든 쇠라든지 그릇이라든지 이런 게 물러서 이렇게 못 쓰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것이 부질없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담금질이라는 것도, 예, 물론 순 한글입니다. 쇠를 불에 달구었다가 찬물 속에 담그는 일, 그것이 담금질이다. 담그는 일이다. 담금질이다. 그렇죠? 여러 번 많이 해야 이렇게 굉장히 강한 쇠로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것이 담금질이다. 비슷한 말로는 이렇게, 비슷한 말은 아닙니다만, 글자는 낱말은 좀 비슷합니다. 단근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근질. 우리가 사극에 보면 가끔 나옵니다. 지난날 옛날에 죄인의 살갗을 불에 달군 쇠로 지지던 형벌이다. 지지죠. 단근질. 예. 그러면 막 비명을 지르는데 그걸 낙형이라고 한다. 예. 지진다는 건 뜻이에요. 몸을 지지는 형이다. 그는 단근질을 당하고서야 입을 열기 시작했다. 단근질을 하게 되면 입을 열지 않을 수 없겠죠. 어쨌든 막 그런 얼핏 보면 비슷한 말 같은데 내용은 좀 다르다. 물론 쇠를 이렇게 불로 달고서 찢는다는 것은 좀 비슷하다. 이건 찢고 물에 담근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담금질과 단근질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 담금질이라는 것도 단금에서 나왔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쇠붙이를 두드려서 불리는 일이다. 쇠를 두드립니다. 그렇죠? 두드리고 또 불에 넣습니다. 불에 넣어서 빼내서 찬물에 또 한다든지 하는 것을 불린다는 것이에요. 불린다는 것은 불질을 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이제 불리는 것이다. 그러면 단금이라는 것은 쇠붙이를 두드려서 불리는 것이 단이다. 이렇게 되겠죠. 단금. 그리고 단련을 한다 할 때도 이런 것입니다. 쇠붙이를 불에 달구어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는 것이 단련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뜻이 조금 바뀌어서 생활용어로는 시련이나 수련 따위를 통해서 몸과 마음을 굳세게 닦는 것을 단련한다. 심신을 단련한다.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배운 것을 익숙하게 익히는 것도 단련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당금질과 당금, 그리고 부질이 있다, 없다, 부질없다 뜻이 이제 어쨌든 관련된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자를 보면 쇠를 불린다는 단, 쇠를 불 속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강하게 하는 것이 쇠를 불린다는 뜻인데, 이 단은 오른쪽에 보면 쇠임으로 쇠금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청계단이다. 계단할 때 단입니다. 여기에 실산을 넣게 되면 비단할 때 단이에요.
이 글자를 보면 청교의 모양이다. 산에 산 비탈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이제 산을 이렇게 깎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글자를 자세히 보면 이런 것이 생각납니다. 이게 언덕부자입니다. 그렇죠? 언덕부자. 언덕이다. 언덕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언덕부자를 이렇게 창으로, 창숫자죠. 창으로 이렇게 깎아낸다. 깎아내면 계단이 되겠죠. 그런 모양이 비슷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산을 깎아내서 청계로 만든 모양이 왼쪽 모양이고 이것은 창으로 깎는 작업을 가리키는 것이다. 거기에서 온 그런 것이 된다. 결국 쇠를 불린다는 것도 자꾸 때려야 된다. 이 창으로 때리듯이, 망치로 때리듯이.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부질없다. 이것은 불질이 없다는 뜻이다. 결국 당금질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아무짝에 쓸모없다. 당금질을 하지 않고 불질을 하지 않은 쇠는 물러서 쓸 수가 없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아무 소용없다. 부질 없는 것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